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챕터 2 확률 분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223 페이지예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순열, 조합, 중복조합 등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의 상황을 구분하고 경우의 수를 계산에 적용한다. 시험에 조건부 확률, 독립, 베이즈 정리 정말 많이 나오죠. 분포로 넘어가면 이항분포, 정규분포 중요하게 확인이 되고 시험에도 특히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구하는 내용,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확률 분포 중에 특수 확률 분포가 표본 평균과 관련한 분포죠. 그랬을 때 중심극한 정리 자체를 물어보거나 그 부분을 적용하는 내용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중복조합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복조합 저랑 같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 뭘까요? 라는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평균, NP, 분산, NPQ 너무나 잘 구하시죠?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게 뭔지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설명하고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교수님, 왜 통계에 확률이 들어가요? 하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제가 혹시 정규분포 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시작하고 싶어요. 정규분포는 예를 들어서 IQ가 100을 기준으로 15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건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가 그려져요. 그리고 이 IQ를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로 약속을 하면 그 X는 물결 따른다 정규분포 뮤와 시그마 제곱 현재 뮤는 100이고 시그마는 15니까 1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표현해서 어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질문하는 거죠. 이 확률 분포는 말 그대로 확률에 대한 분포예요. 따라서 이 전체의 색을 제가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왜요? 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마이너스에서 여기 플러스까지 이 확률에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를 다 더하면 1이에요. 이 적분의 아이디어는 더한다라는 거예요. 더한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1이란 단어가 너무 시점이 많아서 작아지니까 100%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질문을 돌려서 합니다. 혹시 IQ가 10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딱 봐도 좌우 대칭형이니까 50% 돼요 라고 말하겠죠. 이 50%가 P, X가 100 이하 이상이구나. 네. 그러면 X가 100 이상이 될 확률은 0.5예요. 여러분들 방금 저랑 확률 구했어요. 이 확률은 결국 돌려서 뭐가 되는 거예요? 50%? 따라서 확률이 결국 세상에 이미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률의 분포를 알고 있으면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누가? 혹시 제가 IQ가 130 이상인데요. 그럼 P, X가 130 이상일 때 저 좋은 건가요? 네, 좋습니다. 보통 130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50, 95% 정도인데 5% 나머지 0.25, 즉 2.5% 사이에 정말 훌륭한 준비가 되어 계시군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의 삶에 결국 선택과 집중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통계 중에 확률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확률 분포를 논하려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정의는 한 페이지만 살짝 넘겨서 내려갔다 오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경우의 개수분에 원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난 개수의 비야. 즉 전체 안에서 A가 얼만큼 일어났어, 이렇게 논의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우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더 수학적이고 로직했으면 좋겠다. 경우의 수. 그래서 하나하나 세어보는 가지수인 경우를 조금 더 지혜롭게 계산할 방법으로 지금처럼 경우의 수와, 그리고 이름은 사건이면서도 벤 다이어그램을 소개한 거 보니까 맞아요. 집합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다 어려운 걸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통 합사건 그러면 A와 B를 또는으로 연결한 사건, 곱사건 그러면 동시에, 배반사건은 나 A가 아니야, B도 아니야, A하고 B는 서로 만나지 않아, 이런 거죠. 이 사건은 특정한 사건에 반대되는 거.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는 배반 사건인, 이런 뜻이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배반 사건인, 즉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더하면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 A, B가 동시에 일어나, 잇따라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곱이야.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사실은 합사건과 곱사건을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중학교 정도고요.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합사건이야 또는 합의 법칙이야 그러면 A가 보통은 이렇게 일어나거나 또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 위와 같이 일어났을 때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이, 아래와 같이 일어났을 때는 NA 더하기 NB,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명칭 하에서는 바로 밑에 것만 보이지만 원래 위에 거로 일반화를 시켜서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에서 곱사건이야 그러면 보통 A 교 B거든요. 그랬을 때 이 A 교 B가 일어날 개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설명할 때 쓰는데, A의 개수 곱하기 B의 개수가 아니라 A 하위에 B가 있을 개수, 또는 B의 개수 곱하기 A가 아니라 B 하위에 A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책에는 NA 곱하기 NB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저요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럴 때 이쪽이 보통의 사건, 아래는 독립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굉장히 특수한, 즉 A하고 B가 서로 만나지 않는 배반 사건일 때, 그 다음에 잇따라 일어나지만 두 독립인 사건에서 얻어진다. 그 외에 아래와 같이 원래 두 개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산은 잘 안 나옵니다. 순열 NPR, 그리고 앞서 NPR은 N개에서 R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자리마다 하나씩 줄어들면 되고,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해가지고 P자를 쓴다.
팩토리얼, NPN, N팩토리얼, 하나도 뽑지 않는 팩토리얼은 한 개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요거 어떻게 읽어요? 파이, 그래서 n의 r제곱까지 조합, n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NCR, N추주R, 특히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누어서 묶어주세요. 혹시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OC3은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것. 그러면 반대는 OC2는 뭐예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지 않는 것. 같은 거다. 직접 해보시면 정말 같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할 때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4, 6, 4, 1 지금과 같이 앞에 2개를 더해서 2개를 더해서 이 표현이 얘다라는 거죠. 중복 조합이 시험에 정말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중복 조합은 여러분들이 이게 중복 조합이야 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계산을 기억 못해서라기보단 이게 중복 조합이야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우선 중복 조합은 밑에 얘가 있지만 5개 중에서 그래요. 3개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해서 선택해 주세요. 순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 없으니까 A, B, C를 제가 B, A, B, C 이렇게 해도 A, B, B, C로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A부터 C까지 요만큼에서 몇 가지야 이렇게 논의한다. 중요한 거는 A, B, C를 5개 나열하는 건데 그 중에 분명히 이 안에는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그래서 요 사이에 블럭을 치면 이렇게 제가 블럭을 쳐볼까요? 그러면 이 안에는 A가 1개, B가 2개, C가 2개야. 이렇게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중복조합 어떻게 계산한다? 7개 중에서 블럭을 2개 선택하는 조합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숫자 자리 5개를 선택하는 조합 그러면은 7C2 또는 7C5가 되는 거죠. 이 7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3H5에서 5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3에서 블럭을 하나 2개로 줄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여기에서 3 빼기 1 좀 순서를 고려하면 3 더하기 5 빼기 1 그렇게 계산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말이 조금이라도 이해됐다면 오케이, 이해가 안 됐다면 패스. 그리고 방법만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크기의 사과 10개, 5명의 어린이. 그런데 보면 숫자가 5가 하나 있고 10이 있으니까 나 5C 10 이러고 싶다는 거죠. 아니면 10C 5 뭐가 됐던 아니야? 근데 아래 보면 얘가 퍼미테이션이니까 NCR 10 choose 5 choose 10 다 없다. 다행이다. 없으니까. 있으면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답으로 찍고 가실 거잖아요. 얘는 단순히 10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조합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요. 여기에요. 5명의 어린이를 10개의 사과로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을 때 사과 10개를 나누어서 갖는 거예요. 혹시 우리 A한테 몰빵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A. E에게도 몰빵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혹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요? 10개를 순서 없이 고려하는 중복 조합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관계식을 세웠으니 5 더하기 10 빼기 1C 10 그러면 14C 10 14 추주 10 찾았다. 그래서 답을 탁 찍고 갈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심플해 보이는데 저도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러니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게 꼭 여러 번 확인해 주세요. 확률에는 경우의 수를 논의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전체 몇 가지 중에 A 사건의 몇 가지. 오른쪽에 보니까 수학적 확률이라는 명칭 하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은 표본 공간이 유한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계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유한계라는 표현은 그래도 요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 외에 통계적 확률도 시험에 잘 나오죠. 1000명 중에서 80명이 대답했어요. 그럼 1000분의 8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단 오른쪽에 보니까 통계적 확률은 n이 충분히 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예측하는 수학적 확률과 가까운 값이 나와요.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 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확률의 성질은 한 번씩 나옵니다. 0과 1 사이, 전체가 1이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확률도 없겠죠. A의 여사건일 때는 1 빼기 PA야.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나왔지만 합사건, 사건 A 또는 B가 나왔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A와 B가 서로 이렇게 되었어요. 배반 사건 A하고 B가 서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 케이스죠. 그러면 앞서서 나왔지만 A,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 그럼 아래쪽에 NS를 다 계산을 넣어줄까요? NS, NS.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PA가 되고 두 번째 PB, 세 번째가 PA교 B가 돼서 더하고 뺀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 앞서 합의 사건에서 두 가지 나눠드린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 되면은 교집합의 개수가 없으니까 확률적으로도 A에 B를 각각을 더한 거랑 같다. 이후에 이 배반 사건이 조금 더 일반화되면 분할이라고 해서 나는 전체를 이렇게 A, B, C로 분할할래 이럴 수가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A와 B와 C를 합하면 전체가 되고 서로는 교집합이 다 공집합이 되죠. 이렇게 나누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역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죠. 너무나 직관적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확률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확률이 정말 중요한데요. 조건부 확률은 왼쪽에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B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A 안에 있대요. 그러면 A는 전체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따라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지만 나는 B의 확률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면 B라는 여기의 확률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면요 바로 A라는 범위 내에서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A를 먼저 작은 표본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B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P, B바 A는 A 안에 B가 얼만큼 있어요? 라는 해석이에요. 그 대신 NA교 B를 NS로 이렇게 나누면 A에 대한 확률분의 A교 B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에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면서 세상에는 얘를 A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작은 표본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은 바로 베이즈 정리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되는데 앞서 제가 분할 알려드렸죠. 분할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맞아요. 전체 S를 제가 예쁘게 A1, A2, 이렇게 AN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공통된 뭔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공통된 걸 B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 B가 일어날 확률인 PB를 우리는
전체 확률 법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기호를 씁니다. 베이즈 정리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논의하는 거를 권장하는데 핵심은 뭐냐? 나 이 분할된 각 사건들의 B가 있다라고 할 때 말이야. 하면서 B가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놓고 그중에 혹시 A2가 될 확률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조건부 확률인데 그 조건을 좀 전에는 A, B에서 찾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새롭게 그들을 관통하는 뭔가를 정하는 거예요. 전체 확률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그 각각 분할된 것 중에 소속이 된 A, J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을 보시면 식이 왜 이래? 라고 고민하지 마라. 그냥 식이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로 해결해라. 저는 식 알아요. 근데 식은 시험에 안 나와요. 바로 그냥 문제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문제에서 보자. 단 여러분들 사건의 독립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 또는 방법이 있는데 왼쪽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렵네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를 어떻게 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A가 난 일어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A는 B가 있는 장소에서도 비슷한 비율, 사실은 같은 비율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B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런데 A 안에서 B를 보니까 B가 또 일어나는 비율이 같아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독립이다라는 건 거리가 벗어나졌다. 독립이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A하고 B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는 배반이에요. 배반. 독립 아니에요. 그러면요. 독립은요. 이렇게 그림으로는 못 그리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PA와 A는 A인데 B 안에 있는 A랑 같더라. 그러면 A가 전체에서 2분의 1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거의 작은 표본 공간 안에서도 2분의 1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A는 B에서 독립이구나.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도 어렵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으면 된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앞서 제가 설명했던 곱셈 정리, 곱사건에서도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A, B가 서로 독립이면 교집합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값을 가지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거죠. 4번 시험에 잘 나와요.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나머지 다 서로 독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있다. 이렇게 독립, 이렇게 독립, 독립, 독립. 그래서 어떤 거든 다 서로 독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완전 중요한 거예요. 완전 중요. 별 따봉 3개. 따봉 3개.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이 표현에 의하면 A랑 B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면 무조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니라는 건 종속이다. 이런 뜻이죠. A, B가 서로 종속이다. 교수님,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 표현 자체에서 A하고 B의 교집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PA교 B와 PA, PB가 돼야 독립인데 왼쪽은 0이네. 이쪽은 값이 있지요. 그래서 곱하면 뭔가가 있겠죠? 그럴 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배반 사건이면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집합이 0인데 그러면
반대로 서로 독립이면 독립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대신 여기에는 뭐 A나 B가 하나가 0이면 배반 사건에 의해서 이제 0이고 배반 사건.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다. 그거는 당연하죠. 또 곱하면 0이 되니까 서로 독립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시험에 요게 잘 나와요. 서로 상호 독립이다. 그래서 읽다 보면 아, 이거 독립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A, B, C가 상호적으로 독립이고 세 번째가 다 독립인지 봐주시면 돼요. 이것 또한 문제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확률나무는 시험에는 정확하게 확률나무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이 방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주실래요? 문제는 검사자가 감염자이면 95%가 양성 반응을 보이고 비감염자도 1%는 양성 반응을 보이고 인구 중에 1%가 이 질병에 감염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은 감염자이거나 비감염자야? 화살표. 감염자일 때 진단검사를 받으면 혈액검사를 받으면 양성이야 음성이야? 화살표 화살표. 또 비감염자도 양성인지 음성인지 받기 위해서 왔을 때 화살표 비화살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화살표 위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감염자이면서 양성이니까 얘는 피감염자 양성 이런 케이스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0.01 곱하기 0.95 계산할 거죠? 왜? 감염자 중에 95%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한 얘는 0.01 곱하기 0.05 0.099 곱하기 0.01 0.99 곱하기 0.99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첫 번째 경로와 세 번째 경로이고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방금 계산한 이 결과를 통해서 아 양성이면 이거구나 양성이면 이거구나 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연습했던 확률나무요. 이후에 문제풀이 할 때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도해서 완성을 해 주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확률 이론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